여러분, 오늘도 불안불안한 하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반등이 데드캣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저점을 다시면서 찐 반등을 향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은 어제에 비해서 일단은 비교적으로다가 안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역시 약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비트코인 어제 29,000달러대를 터치하고야 말았죠. 그러자 29,000달러대가 더럽게 어딜만져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쫓아내면서 지금은 다행히도 31,66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400달러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 내일 인플레이션 지수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시장은 긴장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소식들 하나둘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가 이야기합니다. 비록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웰이 0.75% 금리 인상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조심해라. 만약에 하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자 미국 증시가 한때 주춤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는 일본의 중고차 수출회사인 SBI 모터재팬에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 사업 진출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XRP 결제를 수용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미국 방송사인 NBC는 최근에 쿠바 국민들 중에 10만 명 이상이 비트코인을 지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보내기도 했었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AMC, 미국의 유명 극장 체인인데요. 이들의 티켓 예매 중에 35%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최근에 이루어졌다라고 AMC의 CEO가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암호화폐 사용, 가격도 좀 받쳐주면 좋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시티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야경이 화려한 아주 멋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모형을 또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비트코인 도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비트코인 도시. 이 비트코인 도시가 완벽하게 건축이 될 때까지 열심히 비트코인을 쌓아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멋진 도시 성공적으로 건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 해서는 전 블록스트림의 CSO 샘슨 모우 씨가 이야기합니다. 자, 파나마랑 멕시코가 조만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일단 법적 지위가 부여된 상황이고, 멕시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면담을 갖기도 했었는데, 이 두 개의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다.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 많은 일들이 뒤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샘슨 모우 씨는 밝혔습니다. 자,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정말로 그럴 의향이 있다라면 국가 차원에서 지금부터 열심히 매집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가격 떨어졌을 때 사야죠.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2주 동안 미뤄졌었는데 드디어 내일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가자. 쌀 때 많이들 사서 쟁여보자. 자, 그 다음으로 디지털 뱅킹 프로바이더 잭 헨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들 자체가 직접 은행은 아니지만은 디지털 은행 기술 및 서비스를 다른 은행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에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의 고객들 대략 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 자,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한때 비트코인을 믿고 그들의 대차대주표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기로 결정했었던 많은 회사들이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 기업 43곳 중에 12곳이 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테슬라도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기업 적자보다는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루나입니다. 루나와 그들의 스테이블 코인인 UST. 최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겪다가 어제는 UST가
60센트 정도 때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복구가 다 됐는데 그때 주순 사람들은 개꿀이죠. 개꿀로 수익을 많이 봤을 텐데 문제는 UST를 살리기 위해서, UST를 복구하기 위해서 테라 측에서 그동안에 사들였었던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가 출금됐다가를 지속하면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매각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루나와 UST를 출금했다가 중단했다가 출금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도건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UST 같은 경우는 미 연준보다 10배는 더 나쁜 시스템이다. 담보 시스템이 불투명하고 한쪽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 UST가 임의적인 공개 시장 조작에 사용되는데 이는 연준보다 10배는 더 나쁜 시스템이다. 에라이 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유명 분석가인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도건 대표가 하는 짓은 UST를 구하려고 비트코인을 덤핑하는 것, 즉 연준과 다를 바가 없다. 연준도 경제를 어거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찍지 않느냐 등등 이 도건 대표를 향한 화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루나 역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루나 팬들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어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냥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던 마이크로스트레러지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상남자답게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비트코인 평단가는 37,700달러입니다.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마저 떨어지고 있는 아찔한 상황.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마진콜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해서 마이클 셀러는 담담하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매각은 없다. 비트코인 안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추가 담보로 제시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11만 5,109개나 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3,562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담보가 위험해진다? 그러면은 추가 담보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3,562달러까지는 안전한 상황이고 만약에 그 아래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뭐 또 다른 담보를 제시하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비트 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3,562달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쳐두고서라도 이 마이클 셀러의 강단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대로 된 비트코인 지지자가 아닌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스틴선의 트론 다우 리저브 같은 경우는 트론과 비트코인 500개를 매입했다라는 정보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참고로 어제 엘살바도르도 비트코인 500개를 추매하기도 했었죠. 다음으로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세력들 아주 그냥 잔인한 녀석들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무지하게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 입금량이 1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었고 현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입금량이 2년 내 최대치에 달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은 정말 포유류라고 볼 수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 기계들인 것 같습니다. 악랄한 놈들. 자, 이런 과정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0.01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 그리고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각각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깨어난 만큼 혹시 모르니까 비트코인 일정량을 일단 쟁이고 보자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부디 지속적으로 민간인들,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좀 많이 축적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으로부터 도움을 꼭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몇몇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약세장이 곧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인플레이션율,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반등하게 되면서 3만에서 38,000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본 거래소의 비트뱅크 크립토마켓의 유야 하세가와 시장 분석가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명 분석가인 켄터린 클라크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미국 CPI가 일단 발표되고 나면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게 되고 나면은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과연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공포를 더욱더 가중시킬 것인가 아니면 완화시킬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정말로 반등을 예측이라도 하는 것인가, 비트파이넥스의 롱 포지션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정말로 제대로 반등 한번 가나요 비트코인? 이 얍삽한 세력들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비트코인이 29,000달러대를 터치하면서 25,000달러, 27,000달러에서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세력들이 과연 이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은 월봉 차트인데요. 주요 지지 구간이었었던 35,000달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와 버렸고 지금 현재로서는 28,813달러까지 내려갈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만약에 5월 말까지 해가지고 과거 이때처럼 말아 올린다라면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렉트캐피털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와 똑같은 그림이 연출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어서 또 다른 분석가인 파스티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단 반등할 것이다. 38,000달러대까지는 반등했다가 베리시 리테스트 받고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 다시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미국 증시가 안정세를 찾아야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이 좌우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비트파이넥스의 롱 차트를 봤더니 앞선 기사에서 나왔을 때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고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자, 일단 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또 공포지수가 엄청난 극단적 공포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비트코인 반등하게 될 거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그나마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정도의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의 역대 최저가들 기록을 해놓은 차트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성장률이 굉장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부디 여러분들께 이 차트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송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